가격이 첫 번째 기준봉이 나타나고 두 번째 점이 나타나서 추세선을 연결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눌림에서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이런 구간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추세가 끝났구나 라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락이 시작인가 보다 그러고 매도를 따라 들어가거나 바로 손절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러한 큰 추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추세선을 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부터는 추세선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 다 살 때 들어가고 다 나올 때 빠지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시장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그냥 감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공통된 전략 중에 하나는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아니라 시장 흐름을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을 미리 파악하면 보다 유리한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차트가 복잡해 보이지 않도록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추세의 원칙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추세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세란 기본적으로 가격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추세선이란 차트에서 의미 있는 2개 이상의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하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와 반대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하락 추세로 구분할 수가 있고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폭에서 규칙 없이 등락을 거듭하는 횡보, 박스권 이런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 이 저점과 이 저점이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런 선을 추세선이라고 하고 신기하게도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더니 그 다음 구간에서 가격이 눌리면서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추세선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선을 그리는 원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같이 높아지는 경우를 상승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을 연결한 것이 상승 추세고 반대로 하락 추세선은 의미 있는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연결해서 그려주는 것을 하락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세선의 첫 번째 점입니다. 기준봉과 기준 마디 시작점이 필요하다인데요.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상승 또는 의미 있는 하락으로서 봉이 혹은 이 파동이 상승의 기준 또는 하락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파동을 말합니다. 이전에 여기 전고점이 있었는데 이 전고점을 크게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랬을 때 이 자체를 기준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봉이 시작된 이 저점이 추세선의 첫 번째 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기존의 전고점을 크게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기준봉의 시작이 되는 이 점을 바로 추세선의 첫 번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점이 나왔다면 이젠 두 번째 점입니다. 이렇게 기준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이 상승의 3분의 2 정도 혹은 3분의 2 이상 좀 눌리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보다 높은 가격에서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두 번째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추세선이 되겠습니다. 상승 추세선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하락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세선은 지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상승 초반에 기준봉 아래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저점이 나오고 추세가 새로 만들어지면 새로운 추세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수정해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추세선으로 가지고 계속 기다렸다면 진입 타점 없이 계속 상승하는 가격을 지켜만 봐야 됐겠죠. 이처럼 추세선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더 급진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완만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세 이탈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세가 깨지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승 추세선이 있습니다. 먼저 추세선에 닿기 전에 의미 있는 전저점이 이미 깨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선도 완전히 깨지죠. 깨진 이후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추세선에 저항을 받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빠지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전저점이 이탈되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돌파된 추세선의 저항을 넘지 못하면 추세선이 무너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추세선이 깨진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추세선이 그냥 쉽게 돌파되는 경우도 있으니 중요한 것은 일정 폭을 정해놓고 손절을 잡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추세 이탈 시 즉각적인 손절은 하지 않습니다. 추세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바로 손절하면 안 되고요. 5일 이내에 캔들 5개 이내에 되돌림 여부를 확인을 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첫 번째 기준봉이 나타나고 두 번째 점이 나타나서 추세선을 연결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눌림에서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이런 구간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추세가 끝났구나 라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락이 시작인가 보다 그러고 매도를 따라 들어가거나 바로 손절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러한 큰 추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탈했다가 5개의 캔들 안에 회복되거나 아니면 바로 다음 캔들에서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선을 어느 정도의 일정 퍼센트를 잡아놓고 이상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허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행 추세선과 추세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추세대라 하면은 상승 추세에서 저점과 같은 각도로 하나의 선을 고점 위에다가 대줍니다. 이 두 개의 추세선을 추세대라고 부르며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추세선에 터치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선과 똑같은 각도로 고점에 연결을 해서 추세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추세대 상단에 닿을 때 여기서 이익 실현해주면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이탈하고 더 가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추세대 상단까지 먹으면 바닥에서부터 어깨까지 먹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세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과 각각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세의 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추세는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하고요. 중기 추세는 60일 이동평균선, 장기 추세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추세에 따른 매매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세를 구분할 때 처음에 기준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저점부터 저점,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기준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기준봉이 뭔지 잘 모르겠고 난 추세도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라도 이동평균선을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쉽게 추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순으로 단기에서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순서로 이동평균선이 배열이 되면 그때부터 상승 추세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부터 여기 상승 추세 시작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만 할 건데 바닥의 첫 번째 저점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된 이후에 첫 번째 저점을 연결을 해서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이게 바로 상승 추세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눌림에서 추세선에 터치할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동평균선을 함께 보면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함께 봤더니 가격이 비록 내렸지만 1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그 위로 20일, 60일 이동평균선들이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즉 정배열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다시 반등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따라서 매수할 근거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큰 폭의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눌림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눌림에서는 어떻습니까? 추세선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동평균선을 함께 봤더니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그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조금 있으면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아래로 내려오면서 역배열이 만들어지기 직전입니다.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동평균선을 함께 보면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구간을 조금은 필터링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로 핵심 포인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과 기준마디 찾기입니다. 기준봉이 이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이러한 파동, 이런 것을 기준봉 또는 기준마디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기준봉이 생기면 그 이전의 저점이 첫 번째 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을 설정하려면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첫 번째 기준봉이 나타나고 그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상승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저점을 두 번째 저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추세 이탈 후 캔들 5개까지는 되돌림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추세선이 이탈했을 때 바로 손절매하거나 바로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전환하면 양방향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캔들이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도 다음 봉이나 다다음 봉에서 바로 회복하고 이전 추세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최소한 캔들 5개 정도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추세선 이탈 후 일정 %를 넘어가면 손절매를 설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세선은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흐름이 변하면 추세선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저점 또는 고점이 형성될 때마다 추세선을 업데이트하면서 보다 정교한 매매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로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전략 수립입니다.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을 세팅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요. 이때 추세선과 함께 활용을 하는데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 때 이때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요. 반대로 추세선에 가까이 왔는데 이미 이동평균선이 무너진 상태라면 이때는 진입하지 않는 이런 전략으로 필터링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세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추세선을 활용한 실전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